지금까지 대선에서 김 후보를 이렇게 열심히 도우셨는데 당대표 후보로 바로 나선다고? 그렇다면 김문수 당대표가 아닌 장동혁 당대표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적어도 당대표가 정치의 끝이 아니라 당대표가 정치의 시작인 사람이 되어야 국민의힘을 미래로 끌고 갈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가 있어야 저는 지방선거에서 다음에 조금 더 나은 결과라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마지막이 아니라 당대표가 시작인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혁신을 할 때도 힘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을 제대로 혁신하지 않고 그런 기대감을 주지 않으면 국민의힘에는 다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제까지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도왔는데 당신이 갑자기 당대표에 나오면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그 장동혁 후보와의 관계는 그 민주당의 그 정청래 대표하고 박찬대 전 후보하고 관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박찬대 후보하고 그 정청래 대표 둘도 없는 아주 굉장히 친한 관계입니다.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대선 후보의 상황실장 맡았죠. 두 분 관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무슨 관계냐면 그 민주당 전당대회 때 그 명심이 박찬대에 있었다. 라는 거 그냥 공공연한 도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더 지지세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전통적 지지층, 진보층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지지하고 그래서 이긴 거죠.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도 당원들의 지지세가 굉장히 강하고 당내는 별로 도와주는 현역 의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동혁 의원은 일부 당권파 현역 의원들이 좀 지지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원들의 지지세는 좀 약한 걸로 나오는데 목요일 날 예비 경선에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가 이제 발표는 안 했는데 뭐 이렇게 기자들 이제 취재 경로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장동혁 의원이 반전의 결과를 받았어요. 당원 여론조사에서 의외의 그 선전을 펼치셨습니다. 예상 외의 결과를 얻으셨어요. 본인은 더 잘 아시겠죠?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있어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 39.5%, 장동혁 후보의 경우 22.2%, 조경태 후보 8.4%, 안철수 후보 6.6%였는데 이것과 차이가 큽니까? 네, 예비 경선 조사 결과는요. 저가 큰 차이가 났습니다. 오, 반등을 하셨나 봐요. 네. 제가 좀 아픈 질문을 해볼게요.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결국은 이제 새로운 당대표를 뽑으면서 수석 최고위원도 정치 경력에 비해서 굉장히 거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급속도로 올라가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막상 이제 탄핵의 과정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본인이 힘이 있는 쪽 내지는 다수인 쪽에 계속 편승해 온 게 아니냐라는 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저를 기회주의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물론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공천을 하고 이렇게 혁신을 해야 되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알겠다. 사무총장을 맡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지도부에 들어가서 같이 일하다가 탄핵이라는 국면에서는 아무리 함께 정치를 하고 같은 지도부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절대 동의할 수 없어서 저는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하면서 누군가 갈라선 첫 번째 일입니다. 그게 이별의 원인이었어요? 탄핵에 대한 입장? 아니,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약속대로 사퇴했고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저는 제 정치적 책임을 진 게 답니다. 장동혁 후보와 관련해서 이제 기회주의자, 배신자 이런 이제 연관 검색어가 따라다니는데 장동혁 후보를 둘러싼 세 가지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거 좀 이 자리에서 좀 확인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진작부터 하고 변신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해석들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12월 11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있어요. 뭐냐면 당 대표실에서 장동혁 후보가 나오는데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웃는 미소 짓는 얼굴이고 장동혁 후보는 되게 침통한 표정인데 그때 그 이별을 통보한 게 아닌가요? 하나 확실해야 될 것은 이때는 이미 제가 탄핵이 가결이 되면 저는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라고 이미 의총에서 밝힌 이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어떤 이야기가 오갔든지 간에 탄핵이 가결되면 제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107명 의원들 앞에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이 계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이렇게 빨리 가야 될 건 아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직접 그래도 여당의 대표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다거나 탄핵을 앞장서서 주장하면서 갈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의견이 서로 갈리던 상태였습니다. 예, 두 번째 거는 뭐냐면 또 다른 사진 한 장인데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장동영 후보가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한테 폴더 인사죠. 아주 90도로 인사하는 그 장면이 이미 친윤 신고식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장폴더 TV라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저는 지역구든 어디든 인사할 때 90도로 인사하는데 제가 90도로 인사하는 장면만 쭉 모아가지고 몇 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거는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랑 처음 만났을 때도 90도로 인사하셨어요. 아니 그래서 국민들께서 보시면 이 사람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뭐 많은 분들이 누구든 처음 보거나 아주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는 90도로 인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 몸에 배인 겁니다.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주한 야윤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친한계 핵심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낮에는 친한이고 밤에는 그 친윤들의 술자리에 많이 참석을 했다. 그래서 이중 플레이를 했다. 또 간첩이다. 뭐 이런 그 공격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오늘 한동훈 대표가 하시죠? 밤에 술을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밤에 술을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가요? 아니 의외로 그런 진짜 실존적인 이유가. 친한계 의원님들 중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심각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네. 아예 술을 안 드신다. 그런데 저는 뭐 국회의원 되고 나서 특히 뭐 저녁에 뭐 이렇게 의원님들 모이는 자리 있으면 그게 어느 자리든 빠지지 않고 두루두루 갔기 때문에 근데 우리 친한계 의원님들 중에 술 잘 드시는 여기서 이제 이름을 거면 안 되니까 한 세 분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아주 자주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맞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와는 이제 완전히 결별하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그 한동훈 대표하고 12월 14일 이후에 연락하시거나 뭐 이렇게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따로 뭐 연락하거나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먼저.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 면회도 가실 거라고 하시더니 그 감옥도 아닌 한동훈한테 거기는 전화도 안 하나? 인간적으로 그렇게 한동훈 전 대표와는 그런 인간적 교감이 전혀 없습니까? 뭐 인간적 교감이 없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뭐 특별히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뭐 다른 계기가 필요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보고 싶지 않다. 그런데 한 가지 아실 게 뭐냐면 친한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장동영 후보를 비난을 많이 해요. 비판도 하시고 비난도 많이 하시는데 장동영 후보는 그 친한계, 특히 한동훈 대표를 직접 거명해서 공격을 하거나 비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저는 대신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당선되는 것보다 저는 여지껏 정치하면서 3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남을 돕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달라도 방송에 나가서 지도부나 다른 분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도 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정치인 장동혁으로서 처음 제가 어떤 정치를 하는지 정치인 장동혁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첫 무대입니다. 전략을 가지고 정책 대안을 가지고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당의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큰 틀에서 그것이 저는 변화와 쇄신이라고 생각합니다.